확률과 통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4분의 루트 19일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확률 변수 b분의 a 곱하기 x바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조금 정리해 놓고 갈 텐데요. 이 분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b분의 a 곱하기 x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분의 a는 어떻게 나가죠? b제곱분의 a제곱 vx바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vx바는 제가 위에 조금 써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입해서 써주면 b제곱 a제곱 곱하기 n이 19니까 19분의 1 곱하기 v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vx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어떻습니까? 또 밑에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b제곱분의 a제곱 그리고 19분의 1 하고 나타나는데 분산은 16분의 1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어떻습니까? b제곱분의 a제곱 곱하기 16분의 1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a, b에 대한 정보만 데려와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B에 대한 정보를 표를 이용해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일단 확률의 총합이 몇입니까? 1입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8분의 4, 2분의 1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구나 라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계산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분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산의 정의를 안 쓰고 분산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 먼저 가보겠습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별량을 다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하고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1 곱하기 2를 제곱하니까 4a 그리고 9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a 더하기 9b는 4a 더하기 4b 더하기 5b 하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a 더하기 4b는 여기에 4배 해주니까 2가 돼서 8분의 8이 16 해주면 8분의 17 더하기 5b 하고 간단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균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면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b 하고 표현이 되는데 2a 더하기 2b 하고 쪼개면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분의 8 더해주면 8분의 9 더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분산은 표준편차 제곱이니까 16분의 19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은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8분의 17 더하기 5b 하고 표현이 되고 이거 제곱해서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8이 64분의 9, 8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9b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계산하기 전에 양변에 64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9에 4를 곱해야 되니까 9, 4, 36, 왼쪽은 76이 되겠습니다. 76하고 써주고 17에 여기는 8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8, 7에 56 해서 여기는 136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64에 5를 곱해 보겠습니다. 64에 5를 곱해주면 3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0b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81 그리고 16에 9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9, 6에 54, 144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4 b제곱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을 왼쪽으로 한번 넘겨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64 b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76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산해주면 어떻습니까? 여기 넘어오면 마이너스 60이고 81이 넘어오니까 더하기 21은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88이 64 해주고 1하고 2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68이고 8 더해주면 176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데 확률은 0 이상 1 이하가 돼야 되니까 B가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B는 81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B가 8분의 1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4에서 8분의 1 빼주니까 A는 8분의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a제곱 곱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88의 64분의 9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b제곱분의 1 하니까 88의 64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6분의 1하고 정리를 해주면 정답은 어떻습니까? 64 약분돼서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이 조건 가나를 만족시킵니다. 그럴 때 x가 133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건가 한번 체크해보면 122 이상 140 이하일 확률이 118 이상 146 이하일 확률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띄십니까? 간격이 눈에 띄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종 모양으로 대칭성의 그래프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이 간격을 체크를 해주면 28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도 간격 146에서 118을 빼주면 여기도 2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조금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112라고 하고 여기가 14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18이고 이쪽이 14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146하고 나타나는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간격,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선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또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긋고 여기도 그으면 어떻습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 넓이는 이 넓이랑 같다 그러면은 이 112 이쪽으로 오고 118 그리고 여기 140 여기 146 하고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18하고 140 중점 그리고 112하고 146의 중점이 서로 일치하겠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야 이 넓이 같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몇이겠습니까? 더해주면 258이니까 이것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9, 평균이 129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균을 구했으니까 표준 편차까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나에 맞는 그림을 또 제가 그려놨는데요.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평균 12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13 이하일 확률이 여기가 또 129가 되고 여기는 139하고 표현이 되는데 139 이상 145 이하일 확률 이거 더하기 이것을 했더니 어떻다는 뜻입니까? 0.006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눈치가 채지십니까? 여기 129에서 113의 차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6하고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145에서 129를 빼면 여기도 16하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넓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넓이는 이 넓이랑 같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기 색칠한 부분 하늘색하고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 칠한 부분이 0.006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은 부분,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0.5 빼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0.5 빼기 0.006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493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0.4938 하고 쫓아가면 어디가 눈에 띄시죠? 2.5가 눈에 띄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0.4938 해주면 2.5 시그마란 뜻입니다. 여기 간격이 2.5 시그마, 즉 무슨 말이죠? 16은 2.5 시그마, 즉 2분의 5 시그마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쪽까지가 아니고 135까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10은 2.5 시그마, 즉 2분의 5 시그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는 몇이 되겠습니까? 시그마는 4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다 찾았습니다. 평균도 찾았고 시그마도 표준 편차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133 이하 1 확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요. 평균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129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3 이하 1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 이 간격이 몇이 되겠습니까? 간격이 4가 되면 1시그마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1시그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5 더하기 1까지니까 1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겠습니다. 따라서 0.5 더하기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0.5 더하기 0.3413 해주니까 0.84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정규 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짝수 2, 4, 6, 땡땡땡 2n이 하나씩 적혀있는 n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동시에 택한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를 a, b라 했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평균이 8이 될 때 n 더하기 분산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크해야 되고 이 또 확률 변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는지 또 그것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눈에 뭐가 띄십니까? 가장 작은 확률 변수 x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각각 연속한 짝수라 가장 작은 차이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2 하는데 제가 2 곱하기 1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2 곱하기 1인 경우 b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b는 a 더하기 2 곱하기 1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우리 확률로 써야 되는데 분모는 다 같으니까 경우의 수를 먼저 세보겠습니다. 차이가 2씩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제가 조금 크게 써놨는데요. 여기 2 곱하기 2라고 차이가 2 나는 것 이렇게 있겠습니다. 또 2 곱하기 2하고 차이가 2 나는 것 바로 옆에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세게 되면 n-1에서 또 차이 나는 거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띵띵띵 n-1개의 쌍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n-1개의 경우의 수의 개수를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2 곱하기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라고 하면 b는 a 더하기 2 곱하기 2하고 나타나는 셈인데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2 곱하기 1하고 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죠? 2 곱하기 3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4 차이 나는 곳 이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한 칸 띄어서 나타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띵띵띵 세서 n-2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n-2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x가 어떻습니까? x가 2 곱하기 3인 경우도 한번 그냥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a 더하기 2 곱하기 3에 해당이 되고 어떻습니까? 한 칸씩 더 띄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세는 걸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3개 있겠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형을 써야 되는데요. 띵띵띵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하고 제가 일반 형태를 써보겠습니다. 2 곱하기 k인 경우 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 더하기 2 곱하기 k 해주고 나타나는 개수는 n-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규칙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 1 그리고 여기 1 하고 이걸 변수 k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칙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띵띵띵 하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x는 하고 가장 마지막인 경우는 이렇게 택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왼쪽 끝, 오른쪽 끝 하고 택해지는데 x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n-1이 될 거고 b는 어떻게 표현되죠? a 곱하기 a 더하기 2배의 n-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 계산하러 가야 되는데요. 전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 경우를 한번 또 써보고 가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타나죠? NC2 개수가 전체 n개니까 NC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즉 2분의 1 n-1 하고 나타나서 우리 확률 계산할 때 이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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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왼쪽으로 와서 쓰겠습니다. 평균 8은 하고 표현을 하는데 2x가 되고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별량 곱하기 여기 지금 별량 제가 k라는 문자를 썼는데 k는 1부터 n-1까지 변하겠습니다. 뭘 쓸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할 건데 시그마를 써보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이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분모 이 n에 대한 n은 k에 대한 변수 k에 대하여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그마 앞으로 던지겠습니다. n-1분의 2 하고 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k 곱하기 n-k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그마 분배 법칙을 쓰고 시그마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n-1분의 2 하고 나타나고 시그마 해주면은 2n 곱하기 k여서 시그마 k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2n 곱하기 시그마 k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n 더하기 1하니까 n-1n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2k제곱 하니까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써서 6분의 1 곱하기 여기 n자리 하나를 더하면 n 그리고 2배에서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2n-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약분되는 게 보입니다. n-1 이렇게 약분해 보겠습니다. n-1 약분하고 여기 2도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2도 약분하고 나면 여기는 3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왼쪽으로 끌어와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가 남고 이쪽은 n만 남겠습니다. 여기는 n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n 해주고 더하기 3분의 1이 남겠습니다. 3분의 1도 앞으로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는 3분의 2가 되고 여기 3분의 n이어서 n 더하기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2가 약분돼서 여기 4가 되고 n 더하기 1의 값은 12가 돼야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n이 11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n도 찾았고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분산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분산을 찾으려면 뭘 하죠? 평균을 알고 있으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별량의 제곱의 평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은 하고 쓰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 표현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확률의 분모는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개수도 같겠습니다. 별량 제곱하면 이것이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k 제곱하고 표현을 해주고 4k 제곱 그리고 n-k 하고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숫자로 들어가는 걸 아는데 숫자는 조금 이따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n-1분의 2 하고 표현을 해주고
전체 괄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4n이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시그마 k제곱 하니까 6분의 1 n-1 n 2n-1 하고 똑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k 세제곱 해주니까 k 세제곱 공식을 써주면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 해주고 n제곱 그리고 n이 이것이니까 n-1제곱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n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n-1 약분해주고 여기는 4도 약분하고 여기 한 번씩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분하면 2 남고 여기 약분하면 3 하고 남겠습니다.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괄호 열고 3분의 2가 남고 3분의 2 곱하기 그리고 여기 n이 하나 남고 2n-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n이 몇이었습니까? 11이니까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 11하고 나타나고 22에서 1 빼니까 21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이니까 10 곱하기 11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3으로 또 약분했습니다. 그러면 14를 10이라고 곱해주면 154가 되겠습니다. 154 빼기 110을 해주면 44가 돼서 2 곱하기 44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44를 하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은 88이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n 더하기 v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은 11이었고 vx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별량의 제곱의 평균 88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했습니다. 평균은 8이니까 88에 64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4를 더해주니까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이산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공식 썼습니다.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좌표 평면의 원점에 점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점P를 평행 이동시키겠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점P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3 이상이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 2의 눈이 나오면 그리고 3, 4, 5, 6의 눈이 나오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3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2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이 시행을 몇 번 하겠습니까? 4번 반복했을 때 점 P가 이 원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의 경우 점P를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경우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경우가 몇 번씩 나왔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A번, 이것이 B번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는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4번 던졌으니까 4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다고 했습니까? 원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A-2제곱 그리고 B-2제곱은 2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B 자연수이니까 빼기 2제곱 빼기 2제곱 하면 이거 0 이상인 수가 되겠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1이 나오고 여기도 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2 실제로 안에 있는 이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고 같은 방법으로 B-2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A는 1이거나 또는 3이라는 뜻이고 B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이거나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 더하기 B는 4가 돼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따라서 A, B는 두 가지가 생기겠습니다. 1, 3이거나 또는
3,1이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A가 한 번, B가 세 번 또는 A가 세 번, B가 한 번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 던져서 한 번, 세 번이니까 독립시행이 되겠습니다. 4시 1 해서 3분의 1은 한 번 나오고 3분의 2는 세 번 나왔다라는 뜻이고 또 네 번 중에 세 번은 3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은 세 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3분의 2가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에 99, 81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4, 여기도 4 하니까 81분의 4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8이 남고 오른쪽은 2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81분의 4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 더하기 Q 하니까 정답은 121이 되겠습니다. 29번은 독립시행과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4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내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연필 2N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AN을 구해서 다음과 같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학생은 한 개 이상의 연필을 받고 조건 나를 보시면 남은 연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네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두 학생이 받은 연필의 개수의 합은 항상 짝수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항상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택해도 짝수가 되려면 모두 짝수개를 갖거나 또는 모두 홀수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가 받는 개수 라지 A, B가 받는 개수 라지 B, C가 받는 개수 라지 C, 라지 D라고 혼란이 생기지 않게 그냥 개수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남을 수 있으니까 이 N개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그리고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하나씩 나눠줘서 빼기 4를 해주겠습니다. 2n-4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전부 짝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대신에 A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A 프라임 대신에 2A, 그리고 B 프라임 대신에 2B, 그리고 C 프라임 대신에 2C 하고 다 써보겠습니다. D 프라임 대신에 짝수가 되는 형태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2D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 B, C, D는 다 0 이상인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대입해주고 2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하고 표현돼서 2로 나누니까 n-2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하인 방정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풉니까? 우리 문자 하나를 더 주면 좋겠습니다. C 더하기 D 더하기 2도 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n-2가 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 B, C, D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겠습니다. 1대1 대응 관계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구하는 경우의 수는 OHn-2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OHn-2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더해서 하나를 빼주니까 n 더하기 c, c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하겠습니까? A'이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1, B'도 2B 더하기 1, 물론 스몰 ABC는 0 이상이 되겠습니다. C'도 2C 더하기 1, 그리고 D'도 2D 더하기 1 하고 A, B, C, D는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해주는데 1, 2, 3, 4 빼주니까 2n-8이고 2로 또 다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n-4 하고 표현이 되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하나를 넣어서 equal n-4다 하고 표현해서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또 OH n-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더해서 하나를 빼주니까 NC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것을 AN이라고 했는데 AN은 이것 더하기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N은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N은 해주는데 4팩토리알 분의 1 하고 분모에 같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빼서 써보겠습니다. 4팩토리알 분의 1 곱하기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 더하기 2부터 n 더하기 2 그리고 n 더하기 1 그리고 n-1 하고 쭈르륵 곱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n-1 그리고 n-2, n-3까지 또르륵 곱해지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공통이 눈에 띄는데 n-1 여기 있고 여기도 n-1 하고 앞으로 한번 빼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팩토리알 분의 1 하고 나타나고 곱하기 n-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정리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여기 두 개 곱하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가 되고 더하기 뒤에 두 개를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5n 그리고 더하기 6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8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8하고 표현이 되는데 2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약분되니까 12분의 1 하고 남고 n-1 n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4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여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n분의 하고 정리를 해주면 an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4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되고 이거는 분모로 올라가고 이것은 분자로 내려오겠습니다. 따라서 n-1n 그리고 12 하고 나타나는데 이거 부분 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2로 앞으로 빼고 n-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에 4부터 10까지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분분수, 소거형 중에 부분분수인데 연이어 나타나니까 앞에 하나, 끝에 하나 하고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앞에 하나 4 들어가니까 3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10이 들어가고 끝에 것이 남으니까 10분의 1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분의 10에서 빼니까 7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6으로 약분하면 5가 돼서 5분의 14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4 더하기 5를 해주니까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1차 방정식의 해를 활용한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의 합도 조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세 자연수 ABC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좀 친숙한 표현인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 미리 조금 강조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로 인쇄되신 분들은 더하기 1로 고쳐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분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X 마이너스 1 해주고 마이너스 2의 A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의 BX 마이너스 1 하고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C가 1이라고 하면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제가 앞에 것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A 더하기 BX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분모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X가 있어야 돼서 곱하기 A 더하기 B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극한, 이거 극한, 이거 극한 하고 정리해주면 앞에는 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는 a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b가 돼서 극한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6하고 같지 않으니까 c는 1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C가 2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2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C가 2 이상이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서 분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를 좀 더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이 식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인수분해가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해서 써주면 2의 a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고 2의 bx제곱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고 분모는 x의 c제곱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의 극한값 존재하려면 x 하나 주고 x 하나 줘야 돼서 c가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2인 경우 밑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2다 그러면은 X가 2개 있어서 하나씩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2의 AX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여기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1하고 BX제곱 마이너스 1을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각각의 극한값은 위에서 구한 것처럼 a 곱하기 b 하고 표현이 되고 a 곱하기 b가 16이 되게 하는 자연수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최대값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최대값은 1 더하기 16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6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7하고 나타나고 최소값은 어떻습니까? 4, 4 나타나서 4 더하기 4 해서 8하고 정답이 C가 2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C가 2보다 큰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x의 2의 ax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x의 2의 bx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 하나가 더 남겠습니다. x의 c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극한이 어떻게 나타나죠? 여기 1, 여기 1, 그리고 여기는 C-2가 짝수면 양의 무한대, C-2가 홀수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두 가지 다 나타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a 더하기 b의 최대값, a 더하기 b의 최소값 해서 2를 c를 더한 값의 최대 최소를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값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16이 나타나고 c까지 더해주면 19, 최대값은 19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a하고 b가 4, 4이면 좋겠습니다. c를 더해서 최소값은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로피탈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0분의 0꼴이 돼서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 한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C가 1인 경우 안 된다는 건 여기에서 같이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미분해주면 CX의 C-1제곱하고 나타나고 A 더하기 B 2의 A 더하기 B의 X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A2의 AX제곱 마이너스 B2의 BX제곱하고 정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C가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 0돼서 16이 나타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C는 1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0분의 0꼴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분모는 C 곱하기 C-1 X의 C-2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A 더하기 B의 제곱 그리고 2의 A 더하기 BX제곱하고 나타나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2의 AX 마이너스 B제곱 2의 BX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분자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분자에 0을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해서 뭐가 남습니까? 2ab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2ab가 남았다라는 말은 분자가 0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도 0이 아니어야지 극한값이 존재하겠습니다. 그 말은 c가 2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B가 남고 AB는 16하고 남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같겠습니다. 26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피탈로도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의 두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LM이라고 했습니다. 함수 fx와 두 직선 LM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함수 fx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a가 0이 아니고 a에 대한 부호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또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이거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fx랑 같겠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x축 위쪽에 있고 a가 음수면 그래프가 x축 밑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x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따라서 x축이 점근선이 되는 이렇게 종모양, 위쪽에 있는 종모양 또는 아래로 뒤집어진 이러한 종모양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조건 가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림이 당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실도 압니까? 이거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0에서 극대값을 갖고 거기에서 또 최대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데려오겠습니까? A는 양수이고 B 최대값은 F0인데 F0 대입했더니 다시 A가 됐습니다. 그러면 A랑 B랑 같고 둘 다 양수구나 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직선 LM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씌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변곡점에서 접선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변곡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계도함수까지 가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F'X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하고 하는데 A는 앞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제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미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계도함수를 해주는데 마이너스 2a까지 한번 묶어서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x를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가 제곱되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4제곱하고 표현되고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만 남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면 2x제곱 더하기 1의 곱하기 2x까지 해줘야 되니까 나머지 x까지 써주면 4x제곱 x제곱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나타나죠? 한 번씩 약분하겠습니다. 이거 약분해주고 이거 한번 약분하고 분모는 x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하고 분자를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1이 남고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x제곱하고 남는데 여기 있는 것까지 같이 써주면 2a 3x제곱 마이너스 1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0되는 x값이 변곡점의 x값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는 뜻이죠? 정삼각형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그래프가 그 종 모양 그래프이고 여기 변곡점 보이십니까? 여기 변곡점 이 점이 루트 3분의 1 그리고 이 점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하고 나타나는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오른쪽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f'x에 루트 3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하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f' 루트 3분의 1을 직접 대입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2a하고 일단 묶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3분의 1 하나 들어가고 제곱 더하기 1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1 더하니까 3분의 4, 9분의 16 역수가 되니까 16분의 9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분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 8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3도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하고 체크를 해주면 제가 여기 루트 3인데 기울기 잘못 읽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만 약분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여기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이 되고 9랑 한번 약분되니까 a의 값은 3분의 8 하고 결정이 되는데 b의 값이랑 같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 c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해서 좌표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f의 루트 3분의 1을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3분의 1 대입해주면 어디에다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a가 3분의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8 곱하기 루트 3분의 1 들어가면 3분의 1, 3분의 4 역수해주니까 4분의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 루트 3분의 1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루트 3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고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y좌표가 2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직각 삼각형 여기 특수각이 되겠습니다. 60도 30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루트 3분의 1 하고 나타나면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기가 2가 되니까 2를 루트 3분의 1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반쪽의 길이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2 하니까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 루트 3, 즉 c의 값은 2 루트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해주면 3분의 1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2 루트 3을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32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7번은 이계도함수와 변곡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각 AOC가 세타이고 각 DOB가 2세타이고 CB하고 OD가 만나는 점을 F, OC하고 AD가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습니다.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F세타고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G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에 빈칸을 채우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선분 이것과 호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F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이 부채꼴에서 노란 삼각형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 반지름이니까 부채꼴의 넓이하고 중심각은 알고 이 노란 삼각형 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호 BD에 대한 중심각이 2세타니까 원주각 여기도 세타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가 1, 1 하고 표현되고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탄젠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하고 써놓고 밑에 한번 F 세타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F 세타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리고 중심각 세타 하고 표현을 해주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고 높이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넓이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G세타를 구해보겠습니다. G세타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 부채꼴에서 이 분홍색 삼각형을 빼겠습니다. 이 부채꼴도 정보가 다 있는데 이 분홍색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오른쪽에 좀 빼놨는데 이 길이가 2고 2세타라는 정보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길이를 하나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 AC에 대한 중심각이 세타니까 이 원주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는 2분의 1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은 어떻게 나타나죠?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해서 전체적으로 세타에 대한 각으로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길이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이를 K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K 값을 구할 텐데요. 사인하고 체크를 하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는 그냥 사인 2분의 5세타랑 같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길이 2하고 표현을 해주고 사인 2세타분의 K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는 하고 조금 길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하고 표현되고 2배의 사인 2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G세타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세타는 하고 계산을 해주면 좀 안쪽에다 끌어보겠습니다. G세타는 2분의 1 R제곱 해주니까 2분의 1 4 곱하기 중심각은 2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 2, 한 변의 길이 K인데 K 한번 길게 갖다 써보겠습니다. 사인 2분의 5파이 5세타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2 사인 2세타 하고 나타나고 중심각은 2분의 1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2분의 1세타 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약분하면 4세타 나타나고 여기 2 약분하면 이 부분이 조건 네모칸 나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분의 G세타 먼저 할 텐데요. 일단 한번 써놓겠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세타분의 G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세타분의 F세타 하고 계산해 주겠습니다. 세타분의 F세타 하고 써놓고 바로 극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G세타, 여기 4세타였는데 세타로 나누니까 4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개수만 써보겠습니다. 앞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하고 이거 해주면 이 분자에 2가 남고 분모에 5분의 2 역수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세타로 나눠주면 2분의 1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세타분의 F세타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해주니까 세타로 나눠주면 2가 남고 더하기 2 곱하기 여기도 또 세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하고 여기 마이너스 4 약분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해주면 2도 약분이 한 번 더 돼서 2도 약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 여기는 2가 남아서 5분의 6하고 계산이 되는데 이 값이 뭐란 뜻입니까? 이 값이 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가나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체크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에 들어가 있는 값을 P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H세타, 이거 I세타라고 했습니다. H세타에는 3분의 파이를, 그리고 I세타에도 3분의 파이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3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어떻습니까?
60도 들어가니까 탄젠트 60도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60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120도 해주니까 2 곱하기 사인 120도 해주면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인 여기 60도 들어가게 되면 여기 15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30도 하고 사인 150도 하고 읽어주는 거니까 사인 30도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하는데 역수가 되니까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여기 60도 들어가면은 사인 30도 해서 2분의 1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뭘 하라고 했습니까? 5분의 6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약분해주고 여기도 2 이렇게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3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5분의 6 하니까 5, 3, 15 해서 정답은 5분의 21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을 활용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킵니다. f0이 3일 때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왼쪽 보시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윗끝 아래끝 기본적으로 맞춰본다고 했습니다. x에 0을 넣으면 좌변은 0이고 우변 0 대입하면 0이고 여기는 1인데 제곱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남고 b가 남아서 a 더하기 b가 0이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미분해 본다고 했습니다. 양변 미분해 보면 연속인 함수라 이것의 도함수는 이 함수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fx는 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합성함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하고 표현이 되고 안에 거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더하기 b만 남겠습니다. 뭘 쓰겠습니까? f0이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 하고 남는데 b는 마이너스 a라 여기 마이너스 3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다 라는 결론을 얻겠습니다. 따라서 a, b 대입해서 fx를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함수값들을 읽어야 되니까 조금 간단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해주는데 제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한번 더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가 되고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하고 표현이 되고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1 하고 나타나는데 전개해주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합차 공식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삼각함수 덧셈 공식, 코사인 덧셈 공식에 의하면 이것은 2 코사인 x, 2x 더하기 1하고 간단히 표현되겠습니다. 그럼 fx는 주기가 몇입니까? 주기가 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걸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식을 또 대입해서 간단히 한번 표현해 놓고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타나죠? 4분의 n-1 파이 해서 n의 1부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의 1부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n이 1이면 f 몇이 되겠습니까? f0인데 f0은 3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n의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n의 2 대입하면 4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주는데 대입해주면 2분의 파이가 되고 사인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은 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이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2분의 파이 하고 들어가는데 f2분의 파이 들어가면
f 코사인 파이가 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n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 4분의 3파이 들어가겠습니다. 2분의 3파이 코사인 0이어서 0 더하기 1은 해주면 다시 1이 되겠습니다. n이 5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파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2파이여서 1이어서 2 더하기 1은 3하고 어떻습니까? 반복이 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어떻습니까? 1부터 30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4이니까 저 값을 몇 번 더해주면 좋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3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7번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7, 4, 28 해서 뒤쪽에 항이 2개 남는데 이렇게 2개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3 더하기 1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 4, 28에 4를 더하니까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29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도 한번 썼습니다.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 이거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ln이라고 했습니다. 직선 ln이 두 곡선에 접하는 점의 x좌표를 각각 ts라고 했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함수 중에 큰 함수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fx와 두 직선 x는 x는 s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tn이라 할 때 tn을 활용한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곡선 동시에 접하는 직선, 그리고 이 곡선, 그리고 큰 쪽 어느 값이 더 큰지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대충 그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의 x절편은 n분의 1이고 이것의 x절편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n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nx가 돼서 이것과 접하는 접점, 그러면 여기는 t, 여기는 s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 함수, 증가하는 로그 함수 두 개 동시에 접하는 노란 접선을 제가 그렸고 여기가 t, 여기가 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큰 함수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니까 위쪽에 있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이렇게 쫓아가는 fx가 생기겠습니다. x는 t, x는 s 하고 제가 연한 분홍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이 부분의 넓이가 tn이 되겠습니다. 그럼 뭘 먼저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t하고 s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해도 좋고 교점이 되는 점에 이 x좌표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lnx는 하고 lnx는 하고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lnx랑 lnx가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해주면 좋겠습니까? lnx의 n제곱하고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서 x로 나눠주면 x의 n-1제곱이 n하고 표현되고 교점의 x좌표는 n의 n-1분의 1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교점은 이제 체크했고 뭐 하겠습니까? 이 점하고 이 점에서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 라는 걸 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lnx에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lnx에서 먼저 해주면 접선을 써보겠습니다. 이거 도함수 x분의 1이 되니까 t를 대입하면 t분의 1 그리고 x-t 더하기 lnn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면 t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lnn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는 lnx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lnx 여기에서도 접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거 도함수 x분의 n이니까 s분의 n 하고 표현되고 x-s 그리고 더하기 n lns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면 s분의 n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n 더하기 n lns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니까 기울기 같아서 이거 서로 같다 해주면 S는 N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하고 이것이 같은데 마이너스 1 더하기 ln nt를 lns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lns는 마이너스 n 더하기 n lns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lns끼리 묶고 이렇게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n-1 lns는 하고 써주면 n-1 하고 나타나는데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약분하고 나면 lns가 1이 되겠습니다. s가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2가 되니까 t는 n분의 2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ST 그리고 교점 서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적분해서 tn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n분의 2 하고 쓰고 그 다음에 교점 n의 n-1분의 1 하고 나타나는데 첫 번째 곡선은 ln nx가 되겠습니다. 이거 적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ln 더하기 lnx dx 하고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인테그랄 이번에는 n-1분의 1에서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s2까지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 적분하죠? n ln x d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x ln n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ln x 마이너스 x인데 더하기 x ln x 마이너스 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x로 묶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 ln nx 마이너스 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n분의 2에서 n-1분의 1제곱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nx, lnx 그리고 마이너스 nx 하고 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n-1분의 1에서 2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하고 써주니까 n-1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다 곱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n이 곱해주면 더하기 1이니까 n-1 해서 n이 앞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즉 지수는 n-1분의 n 하고 남고 곱하기 ln n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주면 n-1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이번엔 아래 끝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래 끝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n분의 2 하고 남고 이거 들어가면 n이 약분돼서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n분의 2 하고 써지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대입하면 1이니까 더하기 n2 하고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또 n2 하고 남고 여기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n 해주고 1이 더해지니까 n-1분의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 떨어지니까 지수 한번 내려와서 n-1 곱하기 ln n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n 곱하기 n의 n-1제곱하고 다 대입했습니다. 제가 여기 대입할 때 이거 빼기로 써야 됐고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잘 썼는데 여기를 제가 더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n을 제가 이쪽으로 곱하기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 더해지면 n-1이 돼서 여기도 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하고 이 형태가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습니다. 여기도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져서 뭐만 남겠습니까? 이것하고 이것이 남겠습니다.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같은 것으로 묶고 나면 n-1 곱하기 그리고 n의 n-1제곱하고 묶여지는데 이것의 값이 tn이 되겠습니다. 는 tn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n-1로 나눠주고 양변에 n-1제곱하고 나면 n만 남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n-1로 나눠주고 n은 하고 표현해주면 n-1로 나눠주고 n-1tn 그리고 양변에 n-1제곱하면 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라고 했습니까? 2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2부터 10까지 자연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55니까 2를 빼서 정답은 54가 되겠습니다. 30번은 정적분과 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